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치약에서 나온 화학 물질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에게 위험한 신호를 주고 있는지 오늘은 서강대학의 이덕환 교수를 모시고 그 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요즘 치약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렵거든요. 근데 먼저 이게 우리가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 공포의 분위기가 커졌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이 가습기 살균제 얘기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참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난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무려 이제 1994년에 처음 출시가 돼가지고 2011년에 처음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이건 뭐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사이에 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 추정컨대 한 200만 명 이상이 이 뭔가 문제를 경험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정말 끔찍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왜 1,000만 명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옥시에서 나온 제품도 있고 또 SK케미칼에서 만든 제품도 있죠. 그 제일 먼저 만든 거는 94년에 당시의 유공.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SK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됐는데 네. 거기서 정말 황당한 그 명분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그 초음파 가습기에 이제 물때가 생기는데 그거를 제거해 준다는 명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그러면 가습기를 살균하는 제품이죠. 그런데 이 유공이 정말 그 당시에 그 제품 개발을 맡았던 그 정말 형편없는 전문가죠. 이 친구가 뭔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가습기에 넣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실내에다가 분무를 하도록 사용법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유공의 그 처음에 그렇죠. 개발했던 분이 예. 당시에 이 제품 개발을 책임졌던 부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상식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가습기에 생긴 물때를 제거하고 그거를 가습기를 잘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걸 다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습기에 들어있는 물에다가 그 일정량을 넣고 그거를 그냥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에다가 분무를 시키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살균 성분이 그대로 실내 공기 중에 분무가 되고 그게 그 사용자 소비자의 그 호흡기로 네. 들어가서 그 제품의 그 안전성 이건 정부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산자부의 기술표준원이라는 데에서 세정제, 세척제 이런 제품들을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기술표준원이 놓쳐버린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KS 마크를 붙여줬어요. 일부 제품에다가. 잘못된 건데. 그럼요. 살인 제품에다가 사실은 살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살인 사용법을 그 요구하는 제품에다가 KS 마크를 붙여줬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제품에다가 KS 마크를 붙여줬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산자부는 이 가습기 지금 산업부죠. 산업부는 그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는 완전히 뒤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고 엉뚱하게 환경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건가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뭐 이 부처들 사이에 논란을 벌이다가 힘없는 환경부가 떠맡게 됐습니다. 해결을. 네. 근데 뭐 환경부는 자신들의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사태가 다 엄청난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 SK 케미칼에서 만들었는데 본래 예. 가습기 메이트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밖으로 공기가 나올 때 함께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해서 문제가 이미 생겼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건- 이제 다른 회사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그 제품이 한 10여 종류가 나왔었습니다. 네. 만들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 유통 회사들도 자기들의 이 가습기 살균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 뭐 GS 뭐 이마트 이런 데도 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갖고 팔았어요. 근데 SK 메이트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문제가 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2011년에 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우연한 기회에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옥시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게 됐고, 세퓨라고 하는 제품이 두 번째로 그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개발됐던 가습기 메이트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가습기 메이트는 그 피해의 원인 물질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묘한 발표를 하면서 이 그 SK 케미칼은 완전히 이 가습기 살균제 그림에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검찰은 과학적으로 독성을 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는 그 지금까지 밝혀진 그 피해자만 하더라도 사망이 한 50여 명이 되고요. 그 지금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한 수백 명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옥시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SK 케미칼에 대해서는 별 항의가 없다. 이건 좀 조금 뭐가 좀 이 정상적인 거라 볼 수는 없겠군요. 정상이 절대 아니죠. 그 정말 이 살인적인 제품을 처음 개발했던 회사는 그림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그 정말 그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는데 피해자들의 사정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 환경부에서 뒤늦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피해자 등록을 받아가지고 또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서 그 피해자 등록을 받았는데 그 피해자를 4등급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뭐 이름은 멋있게 붙여놨는데 사실은 옥시 제품을 쓰고 그 폐섬유증이라는 특정 질환이 나타난 사람은 1등급. 옥시 제품을 쓰고 폐섬유증 이외에 다른 후유증이 있으면 2등급. 그 다음에 SK 케미칼 제품을 쓴 사람들은 3, 4등급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 3, 4등급으로 그러니까 가습기 메이트를 써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지금 보상도 못 받고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원리로 보면은 옥시나 SK 메이트나 이 같은 건데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정부 당국이 그거를 등급을 매길 때 SK 메이트한테 유리하게 매긴 그런 내용이 결과입니다. 되네요. 예, 그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던 성분이 CMIT, MIT 이 네. 두 가지 화학 물질을 섞어서 썼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영역에서는 독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해서 과학적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제조사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네. 그게 갑자기 치약으로 넘어와서는 독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참- 치약 문제인데 예, 사실 가습기 쓰시는 분도 많지만 치약은 더 많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좀 이렇게 대단히 공포감을 느낀 것은 식약처가 회수했잖아요. 일부 예. 치약 제품을. 예. 회수했다는 건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식약처에서 뭐라 그러냐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거 전후 어떻게 된 건가요? 참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전문성의 문제죠. 이 치약 문제는 그 식약처가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 여당 국회의원이
그때도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느닷없이 치약을 한 통을 들고 나와서 여기에 파라벤, 트리클로산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금지됐다. 네. 이런 거를 치약에다 넣고 팔면 어떡하느냐. 근데 미국에서 금지됐다는 거는 사실인가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FDA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근데 네. 미네소타 주가 미네소타 주만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려진 걸로는 이 트리클로산하고 파라벤이라는 그 보존제 성분들이 환경에 유출이 되면은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우리는 이런 건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체 독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도가 지나쳐서 유일하게 미국의 쉬운 게 주 중에서 유일하게 미네소타 주만 그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FDA가 허용한다는 것은 미국 전체적으로는 독성 문제는 없다. 단 미네소타주만 유일하게 예. 이게 환경 오염에 염려가 있으니 예. 우리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된 거군요. 근데 그거를 우리 여당 국회의원이 그 국감장에 들고 와서 이건 독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식약처가 작년에 치약에 대한 보존제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파라벤 두 종류하고 우리가 이제 안식향산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벤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좀 강성 그 고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이번에 이번에 국감장에서 또 이 CMIT, MIT라고 하는 가습기 살균제로 썼던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다. 이거 큰일 아니냐라는 그 여당 국회의원이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가 작년에 했던 거를 살펴보니까 이게 금지 품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이제 그 CMIT, MIT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가습기 살균제 치약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국회의원이 뭐 국감장에서 호통을 치고 작년에 고시해 놓은 거는 있고 그러니까 식약처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식약처가 만들어 놓은 고시, 사실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불법 제품, 위법 제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한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CMIT, MIT라는 그 살균 성분이 사실은 1970년대부터 그 다우케미칼이라는 데에서 그 대량으로 생산해서 카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되어 왔던 산업용 살균제이기도 하고 이 생활화학용품, 비누, 치약, 뭐 샴푸, 린스 이런 생활화학용품에 사용하는 보존제로도 널리 사용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치도 정하지 않고 알아서 써라.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상당히 안전하니까 그냥 알아서 써라. 이런 그 관리를 받고 있고 EU에서는 15ppm까지는 마음 놓고 써라. 그 인체 독성이 없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이 현실이 이게 참 조금 의구심이 드는 현실인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 예. 독성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성분인데 쓸 수 있는 성분이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허용했다가 예. 국회의원이 호통을 치니까 예. 법 자체를 과학적 근거 없이 그렇죠. 바꿨다가 예. 잘못 바꾼 법을 또 근거로 해서 예. 또 다른 국회의원과 언론이 야단을 치니까 또 거기에 무리하게 제품 자체를 회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갖게 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우리 사회가 이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 인식 자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덕환 교수께서도 화학자신데 화학계에서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나 막 떠들어서 제도를 바꾸는 이런 거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죠. 근데 화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화학자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아, 저 친구들 또 화학회사하고 뭐 이렇게 뭐가 있는 불신. 친구들, 그 친구들이 또 기업을 위해서 또 저런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치약 문제는 더 안타깝습니다. 이 치약 회사가 이 CMIT, MIT를 보존제의 목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치약의 성분 중에 치약의 재료, 치약이 뭐 연마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계면활성제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거품을 내는 비누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치약 양치질을 하면은 거품이 나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품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SLS라고 뭐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합성 물질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게 아니라 팜유나 그 코코넛 기름에서 추출한 기름 성분이에요. 기름 성분에다가 이제 황산 조각하고 나트륨 이온을 갖다 붙여서 만든 게 이제 SLS인데 가루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팜유하고 코코넛유에서 이제 황산을 붙이고 나트륨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자꾸 썩어요. 부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 SLS의 제조사에서 생산 과정의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서 CMIT, MIT를 소량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SLS의 제조사는 이 CMIT, MIT가 치약에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존제를 쓸 수도 있었는데 그냥 평소대로 CMIT, MIT를 썼고, 워낙 소량이 들어가니까 굳이 치약회사에다가 그 성분을 썼다는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약회사는 그냥 평소대로 몰랐군요. 모르고 사서 썼어요. 그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은 화학적으로 검출이 어려울 정도로 적은 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ppm에 한 3,000분의 1, 4,0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존제의 성능도 없는 겁니다. 효능도 없으면서 이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식약처가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의 그 고시를 강화한 그 근거는 사실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보존제를 사용 허가를 하고 금지를 시킬 건가 하는 결정은 상당히, 이거 순전히 과학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사회적 요소가 그 포함된 사회적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존제가 효능이 얼마나 좋으냐, 인체 독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뭐 이런 과학적인 그 자료도 그 고려를 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느냐, 거부감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이 그 보존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것도 그게 심각하게 이제 생각 고려합니다.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뭐 아무리 어째도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면 예.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약처가 이제 굳이 식약처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한다면은 작년에 그거를 강화를 하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CMIT, MIT 성분은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이건 치약에서는 안 쓰기로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혔으면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라도 뒤늦게라도 그런 설명을 좀 당당하게 해줬으면 소비자들이 납득을 할 텐데 그런 설명을 한마디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쓰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괜찮은 걸 왜 금지시켰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앞뒤가 안 맞는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지금까지의 경과를 식약처가 당당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식약처가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설명할 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회에서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았죠. 기상청하고 식약처는 지금 뭐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무능한 집단이죠.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의 젊은 층으로 갈수록 살균제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같은 나이의 세대하고 그 살균제 좋아하는 젊은 세대하고 이 면역력을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살균이 덜 된 환경에 산 사람들이 오히려 면역력은 좋은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생 보건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 덕분에 좀 그러니까 생존력이 좀 강해진 거죠. 이건 자랑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 생활이 이제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기업이 마케팅 전략으로 이 살균, 천연 이런 거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진짜 우리 생활이 좋아졌을 적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젊은 세대들이 살균, 멸균, 뭐 제균 이런 거를 당연한 걸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잘못된 마케팅이 우리 사회를 그냥 완전히 살균 집착증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 아주 그 독특한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씩 그 자극을 받았던 문제는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전혀 모르는 그 문제, 병원균이나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도록. 그게 사실은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자라면은 이제 우리 몸이, 우리 면역 체계가 이 세상은 굉장히 깨끗한 세상이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면역 체계가 퇴화가 됩니다. 이게 톨 면역 체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퇴화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자라나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그 부지불식간에 퇴화가 된 상태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독성 물질이나 이 미생물이 침입을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 중에 하나가 아토피입니다. 네.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이 바람직한데 과도하게 깨끗해지면은 이제 그 항상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은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는 좋지만은 어느 정도의 자극은 줄 필요가 있다.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과거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밖에서 한잔 하시고 오셔서 손자가 예쁘다고 손자 볼에다 뽀뽀도 하고 예. 이게 우리 그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할아버지가 한잔하고 들어오면 아예 접근 금지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보고 손 씻고 오라고 그러고 그게 참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엄마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사회가 좀 지나친 면이 예. 있고 바로 그 지나친 어떤 인식 때문에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이 예. 들어가는 것도 그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인식이 아니고 그렇죠. 식약처가 이제 금지를 시키고 예. 그걸 자극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고 예. 이게 잘못된 게 자꾸 더 증폭이 되고 증폭이 있는 되는 기업은 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마케팅을 챙기고. 또 하는 예.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자가 일일이 하는 거를 미리 막는 방법으로 그런 공산품을 만들어서 사용법을 잘못 전달하는 기업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반드시 되거든요. 필요하죠. 예. 그게 우리 사회가 너무 친기업이다. 뭐 이런 평가를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그렇게 잘못된 사용법, 잘못된 제품을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기업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SK 케미칼 같은 경우 예. 그런 경우 이제 뭐 더 많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당히 좋지 않은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는 게 예. 그건 좀 이제 뭔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해서 법을 갖고 있잖아요. 예. 뭐 화학 물질 관리법도 있고 무슨 화학 물질 뭐 평가 및 예. 등록에 관한 예.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살균제로부터 촉발된 화학 물질의 위험성 이런 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판별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예. 그런 법들인데 그것 좀 말씀해 이게 주시죠. 지금 그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1990년대부터 유해물질 관리법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 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구미에서 뭐 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유출이 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 환경 재해가 생겼죠.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니까 2011년에 국회에서 그 환경부가 제안했던 법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화평법,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하고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들을 지금 정부도 이 법을 만든 국회도 그렇고 이 법을 시행하는 정부도 그렇고 이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 법이 무슨 법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법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원료로 사용하고 제품으로 만드는 독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장에서의 화학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법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그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품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농약은 농림식품부가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의약품이나 뭐 생활화학용품 이런 것들은 또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분산이 되고 거기에 관리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한다 그러는 거는 그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요. 네. 각각의 법의 그 기능들을 좀 우리 사회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강화할 부분을 강화하고 느슨하게 해줘야 될 부분은 느슨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모든 법을 다 강화하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도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기능하고 용도를 파악해서 제대로 사용하면은 득이 되는 거고 우리 뭐 잘 알다시피 독약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독약을 잘 쓰면 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존제라는 것도 한 예입니다. 보존제 왜 인체 독성이 있는 거를 사용하느냐? 이거 방부제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이게 식품에도 들어가고 가공식품에도 들어가고 생활화학용품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 보존제를 왜 쓰는지가 그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보존제는 그 수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그 현대적 그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소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티슈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인데 물티슈에 이 살균제가 들어있다, 보존제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한참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이 보존제의 양을 자꾸 줄여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물티슈를 사가지고 개봉을 했더니 쉰내가 나더라. 보존제가 너무 조금 들어가. 예, 그래서 썩은 거 쉰내라는 거는 썩기 시작할 때 나는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도 그렇고 생활화학용품도 그렇고 이 수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장기간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썩습니다. 변질이 되고 부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패된 가공식품이나 부패된 생활용품을 화학용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부패균이 인체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쉰내가 나는 물티슈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균형의 문제네 이게. 그렇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안 먹고 그 생활화학용품을 전혀 비누나 샴푸나 린스도 안 쓰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존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현대 유통 시스템을 현대 경제 사회에서 그 가공식품이나 생활화학용품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문제를 그 피해랄까요? 어떤 그 불편함,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죠. 가공식품하고 생활용품을 안 쓰겠다고 그러면 보존제 문제가 전혀 안 생기고요. 이 보존제라는 게 사실은 자꾸 이 합성, 인공적으로 합성한 성분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안식향산, 구연산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천연물입니다. 구연산은 레몬에 들어있는 거고요. 레몬산이고요. 안식향산도 안식향이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입니다. 뭐 토코페롤, 비타민 E입니다. 그런 천연산은 완전히 무독성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천연하고 합성의 독성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물은 자연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만들어낸 성분인데 그 자연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성분을 만들어낼 리가 없죠. 이게 바이오사이드라고 해서 살생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자신들의 면역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물의 면역 체계의 일부가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 우리 몸에 좋다는 그거 아니에요? 참 황당하죠. 식물이 자기를 괴롭게 그러는 미생물이나 곤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성분이 통칭해서 피톤치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면은 그런 데는 이제 그 미생물이 없고 식물을 괴롭히는 미생물이 없고 곤충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왜 그렇게 됐느냐 따져보니까 피톤치드 때문에 그렇대더라. 그러니까 그 피톤치드가 우리한테 좋다.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피톤치드는 우리도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쓰면 괜찮은데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은 인공화학물질하고 마찬가지로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건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데 예. 우리는 피톤치드가 나오는 숲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예. 이거는 심지어 암에도 좋다. 피톤치드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피톤치드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미생물들이 제거가 되고 곤충, 그 해충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좋은 거지. 피톤치드가 우리한테 좋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네, 네. 그 환경이 좋다. 예, 피톤치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피톤이라는 게 파이톤, PHYTO인데요. 이거는 식물의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치드라고 하는 건 사실은 CID, 사이드라고 그러는데 그건 살생. 그러니까 식물의 살생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생물이니까 그 살생 물질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천연물이 좋다는 인식, 보존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극도의 인간 중심주의적 그 착각입니다. 네. 그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그런 그 중에 식물이 만들어낸 그 방어 물질입니다. 그 식물의 자기 방어 물질이 인체에 좋을 거라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근대화된 생활 환경, 경제 질서 이 속에서 보존제 같은 화학물질은 필요한 거고 예. 단지 이거를 과도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또한 사회적 인식이 지나치게 이게 필요 없다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다른 부작용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티슈 예. 같은 게 쉰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의 문제고 예. 어떻게 하면 두 개의 좋은 점을 잘 균형을 이루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예.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지나친 거는 막아주고 이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식약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식약처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식약처가 그렇지를 못하죠. 그렇게 하도록 뭐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예.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실 이 화학 물질이 갖는 의미 이건 대단히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산업 활동, 공산품 이런 걸 생각하면은 화학 물질이 갖는 그 역할이 더욱 더 큰데 우리가 먹는 약이 그렇듯이 화학 물질 자체가 갖는 독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지 이 독성만 고려하다가 우리의 경제 질서, 가령 유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 기간 동안에 창고에 보관해야 된다든가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 속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된다든가 이런 현실을 또한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활용하는데 화학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떻게 하면 그 부작용을 줄이면서 그 긍정적인 힘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과제라고 보면 이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식약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함부로 얘기를 해서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한다든가 식약처와 같은 과학적 기능을 가진 기구를 정치적 기구로 오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